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내일은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일이죠.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테슬라가 그래도 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최근 테슬라가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 더욱더 많이 오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실제로 옵티머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간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다우지수가 좋았어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고 유가도 상승을 못하고 있지만 그간 너무 나스닥 빅테크 위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키 맞추는 그런 양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나스닥은 이미 거의 2주 전부터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쾌조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지수는 아직도 전고점을 깨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나스닥이 앞서간 만큼 좀 쉬었다가 갈 수 있고요. 다우지수는 나스닥이 쉬는 동안 좀 더 달릴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3개월 폭발적인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최근 3개월 동안 어떤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등락률을 보면 엔비디아가 72%, AMD 80%, 브로드콤 67%. 그러니까 최근 주도주는 AI 반도체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나머지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주도주는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에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무래도 8월 1일까지 어느 정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끝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당근책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반도체 주식의 최근 상승이 더욱더 거셌었어요. 자, 하지만 금일 등락률을 보면 엔비디아랑 브로드컴 등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도주가 쉬어갈 때 어떠한 주식들이 잘 올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다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쪽 오른쪽 편에 위치를 했는데 이쪽이 잘 올랐습니다. 특히 헬스케어도 잘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빅테크들이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인 가운데 테슬라는 괜찮았어요. 구글도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두 종목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일론 머스크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AI 칩 러브콜은 이어지고 있어요. 만약 구글과 테슬라가 내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빈자리를 차지를 할 수 있겠지만 구글과 테슬라가 예를 들어 계속해서 AI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엔비디아도 덩달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매그니퍼센트 7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은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AI 투자를 늘릴 것이고 그 누가 AI 사업에 있어서 승리를 하더라도 엔비디아 등 그 후광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쉽게 엔비디아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현재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P 500에 속한 500개 기업 중에 88곳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 82% 이상이나 대부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앞으로의 전망이 되겠죠. 기업들 저마다의 가이던스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AI와 관련된 해당 기업의 수요라든지 AI 투자 지출이라든지 그리고 역시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영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좋은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기존 미국이 상호관세를 무려 32%나 부과하기로 했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도 25%인데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많은 상호관세 세율을 매겼었는데 이를 19%대로 낮추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워낙 이 인도네시아에는 비관세 장벽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낮추기로 했으니까 좀만 뭐 미국에게 봐주세요라고 한 것 같아요. 어쨌든 19%로 낮추면
현재 우리나라,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필리핀과도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백악관에서 이렇게 필리핀 정상과도 회담을 했던 트럼프예요. 지난 필리핀 정부에 주었던 서한에는 20%의 관세율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보다 1% 인하된 19%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필리핀에 19%의 상호 관세를 물리지만 필리핀은 그러지 못해요. 미국 제품에 대해서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활짝 웃고 있어요. 자, 그리고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아무튼 8월 1일까지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가의 무역 협상이 끝마쳐질지는 모르겠어요. 더 시간을 끌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관세 정책이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은 좀 줄어들 것도 같습니다. 자, 어쨌든 7월 말로 갈수록 중요한 거는 빅테크 M7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되겠어요. 일단 그 첫 주자로 알파벳과 테슬라, 구글과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오늘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구글 실적에 대해서 잠깐 귀뜸을 해드렸죠.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2.17불, EPS 2.17불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 4월 달에 발표되었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EPS는 무난하게 비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주당 순이익 EPS는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왔던 구글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끝내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상당한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 또한 경영 효율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테슬라의 2분기 실적 예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EPS 기준 0.4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간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 역사를 보면 그다지 높은 컨센서스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투자를 해왔던 비트코인도 최근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를 못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충분히 어닝콜에서 긍정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그리고 신규 저가형 차종 등 다양한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실적이 비트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일단 새벽 5시 이후에 애프터마켓 장은 굉장히 불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새벽 6시 반이 되면 아침 6시 반이 되면 일론 머스크의 어닝콜이 시작될 거고 주가는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매일 알려드리는 거죠.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59.6%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7월달은 금리 인하 확률 4.7%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 후면 FOMC 회의가 있는데 7월달은 금리 인하 기대하기 어렵고요. 9월달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테슬라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 주가는 오늘 1.1% 상승한 332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힘이 완벽하게 지금 모아졌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어닝콜을 기다리고 있는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쐐기형 패턴, 삼각형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번 실적에 있어서 가장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은 EPS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할 것이냐 그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반등은 확실히 가능해 보여요. 기관들의 EPS 전망은 0.4불, 0.39불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가라는 건 이렇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때가 굉장히 좋습니다. EPS가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게 되면 주가는 충분히 좋게 이를 반영할 수가 있어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EPS 즉 테슬라의 실적은 녹색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주황색인데요. 어쨌든 EPS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주가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워낙 2025년 1분기 EPS가 안 좋았고 여기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이슈까지 합쳐지면서 주가가 안 좋았는데요. 자, 이젠 정치적 이슈로부터 좀 멀어지고 있고 테슬라의 호재 요인들이 하반기부터는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매수를 좀 단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무서운 이유는 EPS도 반등을 하지만 PER 지수도 오를 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이번 2분기 어닝콜 때 그러니까 내일 많은 얘기를 해줄 일론 머스크인데 하반기 기다리고 있는 호재 하나하나가 정말 굵직굵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로보택시 확장 계획이 나올 수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피닉스라든지 그리고 텍사스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확장을 하겠다.
하반기까지 뭐 미국 전역에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또 발언이 나오면 주가가 강할 수 있고요. 신규 저가형 모델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자, 이것에 대한 좀 더 투명한 발표가 있었으면 해요. 원래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상반기 중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이 영향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BBB 액트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죠. BBB 액트가 통과되면서 EV 보조금은 9월 30일로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에 맞춰서 저가형 모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물론 제시를 안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가형 모델이 만약 9월 30일부터 런칭이 된다라고 하면 이를 기다리는 수요 때문에 기존의 모델 3라든지 모델 Y의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갑자기 터트릴 가능성도 높아요. 자, 그리고 유럽 FSD 지금 승인 과정 거치고 있죠. 올해 출시는 그래도 확실시해 보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아무래도 연말 테슬라 공장에 뭐 1000대 정도는 배치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실적까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마당에서 일론 머스크가 주가의 상승을 자극할 호지성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가 굉장히 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1분기 실적 발표일이었던 4월 22일에 어닝 미스를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 다음날 주가는 10%대나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어요. 그만큼 여기에 적힌 호재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 로보택시 확장이 테슬라 펀더멘털과 주가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역시나 옵티머스의 확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첫 번째로 옵티머스의 확장, 그리고 로보택시의 가능성에 대해서 금주에 문을 열었던 테슬라 LA 다이너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LA 다이너는 80개의 V4 슈퍼차저를 갖추고 있는 충전 스테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형 슈퍼차저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테슬라 다이너는 역시나 새로운 모빌리티, 새로운 서비스업, 새로운 요식업의 그 가능성, 미래형 요식업의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다이너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데, 역시나 미국이니까 햄버거 세트가 메인이 되겠죠. 이 햄버거가 일단은 사이버 트럭 용기에 이렇게 담겨져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참 테슬라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양한 요리를 일단 즐길 수가 있어요. 가족과 함께 테슬라 다이너를 찾은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요. 이렇게 드라이빙 스루 서비스도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테슬라 다이너가 테슬라 차량과 함께 보여주는 이 로보택시의 가능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테슬라 차량 내부에 있는 중앙 디스플레이의 화면입니다. 여기 테슬라 모델 3인 것 같아요. 여기 차량이 있죠. 자, 차량 내부에서 테슬라 다이너에 주문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문을 통해서 오더가 확정이 되면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픽업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실제로 이제 로보택시를 통해서 사람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면 차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대형 화면을 통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테슬라 자체가 대형 공유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가 배민이라든지 요기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연계 사업이 이 로보택시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 로보택시가 글로벌에 몇 천만 대 이상 퍼진 다음에 이 로보택시 안에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 주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테슬라가 애플처럼 중개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수 있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슬라 다이너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줄을 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줄이 지금 있죠. 자, 그리고 이 테슬라 다이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부스가 나눠져 있죠. 가족과 연인들끼리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야외 테라스석이 나와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 보면 옵티머스도 있고요. 저것은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2층 테라스석에 나와 보면은 밖에 대형 스크린도 보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서 또 주문을 하고 음식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보면 역시나 옵티머스가 이렇게 서빙하는 모습 우리가 만나볼 수 있죠.
자, 옵티머스를 세부적으로 관찰해보면 다양한 액추에이터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손으로 팝콘 용기를 쥐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했죠. 이 색이 조절 잘해야 됩니다. 너무 강하게 쥐고 있으면 팝콘 그 용기가 좀 찌그러지겠죠. 차이에서 테슬라 옵티머스 공식 계정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Just started a new job. 방금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직장을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술을 갈고 닦으면 이제 호텔에서도 요리를 할 수 있는 메인 셰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 다이너에서 보여주고 있는 옵티머스의 모습을 보면 옵티머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공장은 다양한 로봇들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업 시장이죠. 서빙 시장이라든지 호스피탈리티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로봇이 현재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는 부분은 많이 로봇화 자동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작업은 인간이 직접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레스토랑과 같은 경우는 공장보다 더 많은 엣지 케이스가 펼쳐집니다. 공장에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일만 반복을 하면 되는 단순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레스토랑은 다릅니다. 레스토랑은 인간과 상호 교류를 해야 되고 어디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를 계속해서 이런 테슬라 다이너에 배치를 하면서요. 진짜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이 생활 공간에서 옵티머스를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다이너에는 더 많은 옵티머스가 출연할 수 있어요. 다양한 서비스업 관련된 테스트를 이 다이너에서 진행을 하면서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더욱더 갈고 닦아서 시장에 내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공장이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옵티머스를 많은 서비스업 업체 사장님들이 또 보겠죠. 그렇게 되면 이 옵티머스가 이제 공장뿐만 아니라 요식업이나 서비스업에 대량으로 판매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역시 테슬라 투자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에서도 가장 앞서가지만 여기 이 두뇌에 해당하는 LLM AI 기술도 XAI와 함께 가장 빠르게 지금 발전시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죠. 이 옵티머스 로봇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몇 대밖에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경제성과 사업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다르죠. 자, 그리고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이 로보택시 확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미국 여러 많은 도시에서 로보택시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솔직히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죠. 이 의문을 JP모건 월가의 황제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JP모건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직접 오스틴에서 하루 종일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는데 견고하고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 차량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보택시와 관련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할 만한 코멘트를 해주고 있고요. 앞서 EPS가 내일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우려점은 자, 이제 9월 30일로 대부분의 트럼프 정부의 EV 보조금이 끝날 텐데요.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죠. 이 규제 크레딧 수익이 테슬라가 작년에 무려 35억 불이나 올렸는데 작년 잉여 현금 흐름이 35억 불 수준이었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규제 크레딧을 만들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트럼프 정부가 BBB 액트로 이를 해제를 하면서 테슬라에겐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스 포터 애널리스트 분에게 따르면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한 30억 달러의 크레딧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규제 크레딧 수익도 아직도 EPS에는 들어갈 수 있다.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내년에도 어쨌든 23억 불까지는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내일 실적 발표와 함께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